여러분 안녕하세요. 겨TV의 파워 유튜버 겨티입니다. 이번 우리 하늘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을 대비해서 확률과 통계 연습 문제 풀이를 좀 선생님이 좀 색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미흡하고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른 전개를 위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클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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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기초 문제인데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는 어느 가정의 아들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1번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을 모두 말하여라. 되게 어색한 유형일 수 있는데 자녀 3명 중에서 아들의 수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0, 1, 2, 3. 간단하죠? 확률 변수 x가 이산 확률 변수인가 연속 확률 변수인가? 여러분, 이산 확률 변수 활용해야지 이거. 예쁘다.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가 뭐예요? 맞아요. x값이 딱딱딱 끊어져서 셀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시간, 뭐 온도, 무게, 길이 이런 것들처럼 끊어서 셀 수 없고 얘네들을 어떤 구간으로서만 표현해야 하는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예요. 그럼 아들은 하나, 둘, 셋 끊어서 셀 수 있으니까 바로 뭐가 됐습니까? 네,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각각 구하여라. 여러분, 기대값이 뭐죠? 맞아요. 평균이에요. 평균 기호로 나타내면 이 x이고요. 분산이죠. vx입니다. 자, 표가 주어졌어요.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네, 맞습니다. 이제 기호로 쓰면 i가 1부터 n까지 xi 요 값들이 되겠죠. xi 뭐라고? xi pi들, 즉 여기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준 값이 되겠다. 그러면 기대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는 너무 간단합니다. 곱해요. 그럼 0하고 곱해지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3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3분의 4가 돼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분산은 여러분 기호로 쓰면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써볼게요. 자, x의 확률 변수 x 값을 제곱을 해서 pi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준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바로바로 평균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사자성어예요.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재평평제가 무엇이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즉 2x 제곱에서 2x의 전체 제곱을 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재평평제.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0의 제곱에 6분의 1 곱해요. 근데 사실 0이니까 별로 필요 없어요. 분산은 자,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앞에 거는 3분의 1, 뒤에 거는 2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빠졌죠? 맞아요. 평균의 제곱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요. 무슨 홍보하는 거 같네. 여기서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즉 여기 3분의 4의 제곱을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에서 잘 보이나요? 3분의 1에서 2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6을 하게 되면 9분의 5.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EX는 3분의 4이고요. VX는 9분의 5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굉장히 이거 숨막히네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2x는 6, vx는 2일 때 확률 변수, 어머나,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주어졌어요. y는 3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다. 자, 보세요, 여러분. y가 3x 플러스 1인데 그거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뭘까요? 맞았어요. 2y죠. 근데 y가 뭐예요? 3x 플러스 1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ax 플러스 b, 어떤 x, 확률 변수 x에다가 똑같이 상수 a배를 하고 플러스 b를 했을 때 그 평균은 기존에 있던 x의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것과 같다. 가 있죠? 그 다음에 vax 플러스 b는 어땠나요? 자, 분산은 a배를 한 거에는 영향을 받아요. 그것도 제곱을 해서 받아요. 근데 b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a제곱의 vx 하고 끝내요. 그렇다면 표준편차 시그마 ax 플러스 b는 뭐가 되느냐? 절대값이 됩니다. 시그마는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시그마 x.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y는 3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3이 밖으로 나오고 2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주어진 2x는 6이거든요. 그러면 3, 6에 18 플러스 1 따라서 1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y는 3x 플러스 1의 또 뭘 구하래요? 분산을 구하래요. 그러면 vy는 저녁이라 그런가 목이 엄청 잠기네. 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어디 갔지? 3x 플러스 1. 자, 이것은 바로바로 제곱, x에 곱해져 있는 상수의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의 vx죠. 간단하죠? 근데 이 9, vx가 뭐냐면 2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18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쓸까요? 2y는 19, vy는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짝짝짝. 다음.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4,3분의 1.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얘는 바로바로 평균이에요. 얘는요? 미안해. 4는 뭐죠? 맞습니다. 시행 횟수예요. n.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예요? 맞습니다. p.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는 bnp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항분포 아셔야 돼요.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를 갖는 것 중에서 이산 확률이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잖아요. 딱딱딱 끊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특히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분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x가 3일 때 값을 구해라. 그러면 x에다 3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다 넣겠어요? 맞습니다. 이항분포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 식에다 넣어야 돼요. 독립시행 확률이 뭐였느냐? px는 확률 질량 함수는 ncx p 일어나는 확률이죠. x 일어나지 않는다. 1-p의 확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를 들면 10번 중에 4번 일어났어. 그러면 P라는 사건은 4번 일어나고 P가 일어나지 않는, 즉 Q라는 사건은, 이래서 P를 뺀 Q라는 확률은 n-x만큼 일어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분포가 바로 이항분포예요. 여러분 단어가 어렵죠? 용어가 여기 단원에서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산 변수 확률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인데 뭐에 대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다. 그것이 바로 이항분포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가 나오고 그때 x 어떤 특정한 x값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럼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확률 질량함수 쓸 수 있고 여기에다 이제 x에다 뭐만 넣으면 됩니까? 맞아요. 3만 대입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px가 3이다 라는 건 간단하게 p3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시행횟수가 4죠? 그러면 4번 중에 몇 번이 일어나겠다는 거야? 3번이 일어나요. 그때 그 일어난다 라는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몇 번? 3번 일어나고 3분의 2는 4-3, 즉 한 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시죠? 확률 질량함수 쓸 때 단 n은 아니 x는 0, 1, n 또 필요합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4C3 4 곱하기 81분의 2 요거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81분의 8 입니다. 정답이네요. 짝짝짝. 다음 5번 문제예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른다. 어머머, 정규 분포 배웠어요. 우리 정규 분포. 이항 분포는 여러분 시행횟수와 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 중에서 특히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 뭐라고 배웠죠? 맞아요. 평균이 뭐고 0이고 분산이 1. 뭐 표준 편차가 1이겠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의 그 확률 변수를 표준화 시킨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뒤에 배우는 모든 것들 이과 특히 뭐 추정이라든지 결국에는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Z 기본적인 거니까 Z 나왔다. 확률 구해라. 그럼 무조건 요거 그려줍니다. 요거 그려줘요. 또 패드로 그리는 거 처음이라서 이게 뭐야? 뭐 그냥 여러분 아름답게 봐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네, 0을 이제 대칭축으로 하는 평균이 0이라서 0을 대칭축으로 하는 종 모양의 그 정규 분포 그래프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결국 어느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는 다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를 여러분이 찾아봤을 때 아시죠? 표 읽는 법. 자, 여러분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가 있으면 여기 Z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1.2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0.0부터 3.2인가? 까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1.2를 찾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1.2를 찾아요. 근데 지금은 1.20을 찾고 싶으니까 1.20 여기를 읽어주면 이 값이 바로 0부터 무조건 0부터야. 0부터 z까지의 요 넓이. 근데 우리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바로 그래프에서 x축과 둘러싸인 요 넓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교과서 228쪽에 있어요. 이 표는 0부터 z까지의 넓이, 즉 확률, 즉 넓이, 즉 확률이에요. 요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0부터 1.1을 알고 싶다. 그럼 표에서 1.2 땡 찾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1.38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1.3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 보면 0.08이 있어. 그러면 1.38 요 값이 바로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돼요. 그러면 0부터 선생님 마이너스 1.2는 없는걸요. 근데 마이너스 1.2는 사실 뭐랑 대칭이냐면 0부터 1.2인 요 부분하고 대칭이에요. 전박이. 맞죠? 그래서 P 0부터 요 값은 0부터 1.2일 때의 값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를 찾아보시면 0. 맞아요. 3849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뭐 문제집 같은 데를 보면 일일이 표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주어줄 거예요. 한 3, 4개의 어떤 예시를 주고 이 중에서 골라서 원하는 이제 값을 찾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자, 2번은 방금 푼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Z가 0.75보다 크면 가운데 무조건 뭐라고? 0이에요. 그럼 0.75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0.75. 부등호 잘 읽을 수 있죠, 여러분? Z가 0.7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조건 여기서 표에서 0.75를 찾아서 읽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무조건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0부터 0.75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0부터 0.75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전체 넓이가 뭐예요? 1이기 때문에 여기 절반 부분은 0.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아까 뭐라 했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대칭인 종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0.5씩이에요. 자, 0부터 0.75까지를 표에서 읽어보면 0.2734입니다. 자, 그럼 여기 빨갛게 색칠한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0.5에서 바로 여기 하얀 부분 0.2734를 뺀 값. 여러분 뺐으면 잘할 수 있죠? 0.2266 맞아요. 여러분 암산 잘하는군요. 0.2266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5,000원짜리를 샀는데 2,734원짜리를 샀어요. 그럼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될까요? 정답은 2,266원. 미안합니다. 자, 기초 마지막 문제예요. 이항분포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맞아요. 시행 횟수, 여기는 확률, 근데 여기는 n이고요. 여기는 p. 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문과 친구들은 시험 범위의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제 4단원, 대단원 중에서 1단원 마지막 부분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해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애초에 태생이 달라요. 이항분포는 연속 확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에 속해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속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들은 변수 자체 성질이 달라. 딱딱딱 끊기고 얘는 범위로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야. 이항분포를 많이 하다 보면 자,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기억납니까?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럼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근사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비슷하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오겠습니까? 맞아요. NP가 오겠죠. 얘는요? NPQ.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항분포 따로 정규분포 따로 하면 되지. 왜 바꿔요? 예를 들면 이항분포 1800번 했어요. 근데 뭐 400번에서 600번 사이에 나오는 확률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산 확률 변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0번일 때 400 CX 뭐 아까 몇 번이라 했죠? 미안해요. 총 3000번 할 거야. 1800번 중에 자 400번부터 600번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800번 중에 몇 번 나올 확률? 400번 나올 확률이야. P 3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1400. 계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플러스 1800C 401.
이래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600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이 이항분포를 뭐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거는 기초문제이기 때문에 n 뭐가 됩니까? np라 그랬잖아요. 1800 곱하기 3분의 1. 뭐 기호는 처음부터 쓰지 않겠어요. 자, m은 두 개 곱할 거예요. np. 그래서 600. 근데 분사는 뭐가 될까요? 1800 곱하기 3분의 1. 물론 방금 구한 거에다가 한 번 더 npq니까 3분의 2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죠? 이 3분의 2가 바로 q예요. 왜? p가 3분의 1이었으니까 1에서 3분의 1을 뺀 값. 그래서 600 곱하기 3분의 2를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400이 나온다. 근데 문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 구하라 그랬어요? 시그마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시그마는 루트 400. 20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600, 시그마는 20. 표준 편차는 20의 값이 나온다. 짝짝짝. 오늘도 20분이네요. 뭐 했다고 20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자, 기본부터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가워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px가 하고서 x가 0, 1, 2라고 주어졌다는 거는 다른 x에서는 값을 안 가져요. 절대. 0, 1, 2를 대입한 값에서만 확률 질량함수에 대응하는 그 확률을 갖게 됩니다. 뭐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x. 자, 표는 확률 변수와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확률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주어진 x가 0과 1과 2이기 때문에 얘는 0 대입해 볼까요? 맞아요. 2k, 3k. 그렇죠. 에블바리 4k. 그리고 총합은 얼마가 돼요? 7k, 9k인가요? 오케이. 5k 아니고 9k.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 확률 분포표에서 전체 확률을 더하면 총합이 항상 1이 나온다. 오호! 9k가 1이구나. 따라서 k는 9분의 1. 끝나버려요, 여러분. 짝짝짝. 다음. 8번.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래요. 표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x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x의 값이 뭐가 있나요? 맞아요. 3개 동전이기 때문에 앞면이 안 나온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x가 따단 0이다, 1이다, 2다, 3이다까지. 자, 이때 각각 해당하는 p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동전 3개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8분의 8가지니까 확률은 8분의. 자, 앞면이 0이에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 이거 확률에서 열심히 했죠? 우리 디디디. 뒷면만 3개 나와. 그래서 8분의 1이에요. 자, 이 1은 뭐야? 앞면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앞디디. 뒤앞뒤. 디디야. 그래서 얘는 8분의 3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8분의 3. 전부 다 앞면이다. 8분의 1. 하고서 항상 체크해주세요. 뭐 다 더해서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고 다 더하니까 8분의 7이군. 그럼 1에서 빼서 얘는 8분의 1 하지 말고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합이 1인지를 항상 확인해요. 그래서 합이 1이 안 되는 경우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일단 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질량함수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상황을 다 더해주면 되죠. 결국에는 px가 2일 때와 px가 3일 때를 더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분의 3 플러스 8분의 1, 8분의 4, 2분의 1. 따다. 9번. 1학년 학생 5명과 2학년 학생 4명으로 구성된 리듬 체조부에서 임의로 5명의 선수를 선발하려고 한다. 전체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 9명 중에 5명 선발. 선발되는 2학년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 여러분 2학년 학생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럼 선발될 수 있는 2학년 학생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될까요? 맞습니다. 0명. 되나 볼까? 1학년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5명 다 1학년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학년 학생은 0명,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5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주어진 학생이 4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1, 2, 3. 어쩌다 이거부터 썼을까요? 따단. x. 자, 그럼 그때 각각의 px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확률이 지금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엄청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체 9명 중에 자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9명 중에 x명을 뽑을 거예요. 지금 x를 뭐로 잡았냐면 2학년 학생이에요. 선발되는 2학년 학생이 바로 확률 변수 x예요. 이거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2학년 학생이니까 9명 중에 어머니 뭐한 거니? 미안해요. 9명 중에 5명을 뽑을 때 그 중에서 2학년 즉 4명 중에서는 x명을 뽑고 1학년 중에서 얼마를 뽑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1학년 5명 중에서는 내가 뽑아야 되는 전체 5명에서 이미 앞에서 2학년 학생을 뽑은 개수, 명수 x만큼을 제외하면 됩니다. 다시 9명, 총 9명 중에 내가 5명 뽑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는 x명을 뽑고 1학년 학생 5명 중에서는 내가 앞에서 뽑은 요 2학년 개수 말고 나머지 즉 5명. 이거는 이 1학년의 5명이 아니에요. 내가 뽑아야 하는 그 5명입니다. 여기 이 5명 같은 거 5명에서 x를 빼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까탈스러운 게 뭐냐? 요 x에다가 이제 0, 1, 2, 3, 4를 대입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9C5가 무엇이냐, 여러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빠르게 암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126분의 1이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암산이에요. 126분의 60이고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엑셀에다 다 2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조합 계산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순열과 조합은 우리가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때 1회고사 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C나 P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선생님 3C2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거 선생님 너무 속상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 걸 불효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불티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는 126분에 40. 밤이 깊어가서 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요. 그리고 다 더했더니 암산킹 1이에요. 자, 중요한 건 표를 만드는 거는 이게 완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x의 기대값 EX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즉 평균은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곱하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분모가 통분돼 있으면 이거 짱 쉽죠? 126분의 자 평균 곱해서 다 더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곱해봐요. 0 곱해봐요. 20 곱해봐요. 2 곱하기 60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써볼게요. 3 곱하기 40 4 곱하기 50이에요.
4 곱하기 5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9분의 20이 됩니다. 여러분 멈추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의심스러우면. 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주어줬네요. 이때 x를 표준화한 확률 변수 z를 구하여라. 여러분 표준화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표준화는 시그마분의 x, 확률 변수 x에서 그 x의 평균을 빼고 그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 바로 표준화 확률 변수의 z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마법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평균을 무조건 0으로, 그러니까 z, x 요 식에다 넣어서 어떤 x라 할지라도 요거에다 넣기만 하면 그 만들어진 z는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놀라운 마법의 상자예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여기 미안해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무엇이죠? 자, 곱해요. 0. 곱해요. 4분의 1. 곱해요. 4분의 3. 곱해요. 4분의 3. 곱해요. 4분의 1. 여러분, 이 정도 암산은 할 수 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4분의 8이라서 평균은 2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뭘 구해야겠어요? 분산을 구해야겠죠? 자, 분산 여러분.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분산은 바로 또 앞에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제평평제 사자성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이 뭐냐?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 x는 요 x와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럼 x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를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의 제곱을 반드시 빼줘야 돼요. 방금 여기 위에서 구한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면, 자, 어차피 얘는 0이니까 0제곱 곱하기 66분의 1. 1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4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요것은 정말 많이 까먹는 부분인데 요거 빼기를 꼭 해야 된다는 점. 빼기 4를 해줘야 돼요. 4분의 1, 2분의 3, 4분의 9, 1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무려 1이 나와요. 이게 더하면 이제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2분의 8이 되겠죠? 2분의 8, 4니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답을 2, 1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률변수 z를 구하라고 했어요. z는 시그마분의 아까 분산 구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시그마 x는 똑같이롱 1이에요. 루트 씌우는 거 알죠? 그래서 표준화하는 z는 1분의 x 빼기 2가 되고요. 다시 한번 쓰면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z는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끝. 11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px가,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네, 아까도 설명했지만 확률 질량 함수가 ncx에 p의 x, q의 n-x 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ncx에 p의 x 비교하면서 보세요. q에 선생님 q가 뭔데요? q는 1-p를 지칭할게요. 그러면
q의 n-x 꼴입니까? Yes. 그럼 n이 뭐예요, 여기? 지금 n은 45고요. 비교. p는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를 이처럼 독립시행의 확률로 갖는 것이 뭐예요? 맞았어요. 이항분포밖에 없어요. 이항분포. 그리고 마침 뭐가 나왔니? n과 p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써볼게요. b, n, p 라는 이항분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뭐 기호로 나타내라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분산과라고 했어요. 분산 vx는 np 공식 알죠?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그건 평균이잖아요. 네, 한 사람 있어요 분명. npq 4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q 3분의 2를 해주면 정답은 여러분 다같이 10입니다. 짝짝짝짝. 집이 건조한가 봐요. 굉장히 코가 막히고 있어요. 이항분포 BNP를 다루는 확률 분수 X의 평균과 분산.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나왔어요. 그럼 또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쓰면 되는 거야. EX는 NP, VX는 NPQ. 자, 근데 평균이 50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50이네요. VX가 25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25. 어머.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NP가 위에서 뭡니까? 50이에요. 그럼 이 말은 50Q가 바로 25라는 얘기? Q가 뭐라는 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 그러면 P는 뭐예요? 여러분 애초에 Q를 정의하기를 1-P라고 했으니까 P 역시 2분의 1이 돼요. N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NP가 50이었는데 P를 찾았잖아요. 다 구했다. N은 100이 됩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다음. 자, 1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600개의 제품. 자, 10% 나왔죠? 그 다음에 600개 나왔어요. 이거 정규 분포일까요? 이항 분포일까요? 맞아요. 시행횟수, 개수랑 확률 나왔으니까 얘는 바로 이항 분포. 600, 이라고 나타낼게요. 근데 이때 이거에 뭐를 구하래? 평균과 분산. 이거 지금 계속 했던 거 반복하죠? EX 평균은 NP 두 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평균 잘 구하더라고요. 쪽지시험 보니까. 근데 분산을 못 구해서 너무 애석한 일이 있었어요. 분산 어떻게 해요? 방금 구한 NP에다가 Q만 한 번 더 곱하면 돼. 근데 여기서 또 10분의 1 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1에서 10분의 1을 뺀 10분의 9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54. 따라서 평균은 60, 분산은 5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짝짝. 14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좀 뭔가 거대 보이고 이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요거 문제 가장 출발은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가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0부터 1까지랑 0부터 3까지, 아니 1부터 3까지고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기 어렵다면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두 점 아무거나 찍어서 연결하세요. 특히 양끝 구간하면 좋거든요. 얘 봐봐요. 얘는 이제 기울기가 3분의 2고 y절편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지만 나 모르겠다. 그러면 0 넣어. 0 넣으면 뭐예요? x가 0일 때 0 지나죠? 그럼 여기
x가 1일 때 뭐예요? 3분의 2예요. 여기 뭐 3분의 2다 라고 할 때 1일 때 3분의 2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두 개를 맞습니다.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 얘도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면 1 넣고 3 넣어서 연결하세요. 1 넣어봐요. 맞아요.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라서 마침 3분의 2가 됩니다. 나 뭐 지금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3 집어넣어 볼까요? 3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죠. 그러면 2점과 2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0.5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여러분, 확률 is 넓이, 넓이 is 확률, 확률 is 넓이. 그래서 0.5, 따단 0.5부터 2까지에 뭐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 구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여기 있는 사다리꼴하고 여기 있는 사다리꼴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왠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어떻게 해? 전체 넓이에서 여기 삼각형하고요. 여기 삼각형 넓이를 빼주는 거 어떨까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넓이는 1이에요. 이 삼각형은 가로는 0.5예요. 자, 그럼 봐봐.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가로가 0.5, 2분의 1. 선생님 세로 못 구하겠어요. 세로는 요거는 위에 있는 식이죠. 오른쪽 1부터 3까지는 아래에 있는 식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좌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y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2분의 1을 x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즉 3분의 2x의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걔가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이 나와요. 그게 바로 y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3분의 1. 또 빼요. 빼기.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거는 가로가 1이에요. 그죠? 요 높이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대입할까요? x에? 맞습니다. 2 대입해요. 어느 x에? 여기 x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빼기 3. 여러분 요거 빼면 마일이죠? 얘는 3분의 5. 에이 똑같네. 따단. 그래서 얘 다시 가로 1, 세로 3분의 1. 자, 1에서 요 작은 삼각형. 요거 왼쪽 거 하나 날렸고요. 오른쪽 거 하나 날렸어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1에서 4분의 12분의 1 빼기 6분의 1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짝짝짝. 15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8보다 작거나 같다랑 26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대요. 여러분 정규분포 하면은 바로 그래프 떠올라야 돼요. 이거 표 그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정규분포가 슈슈. 자, 가운데 대칭축을 m으로 하고요. 18보다 작거나 같다랑 26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대. 그러면 자, 18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18 여기. 짜잔. 26 어딘지 모르겠어요. 26. 짜잔. 저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떻대요, 여러분? 같대요. 얘네들은 지금 정규분포는 종 모양의 대칭을 이뤄요. 그러면 어머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했지? 자, 18과 대칭인 부분에 26이 있다는 뜻입니다. 후! m을 구하래요. 너무 쉽죠? m은 18과 26의 정중앙에 있는 것, 즉 평균이 되겠어요. 여러분 18 더하기 26 평균 구할 수 있죠? 더해서 4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m의 값은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특성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6번 어떤 책을 저렇게 임의로 펼쳤을 때 사진이 나올 확률이 20%, 100번 펼친다. 자, 20% 나오고 횟수 나왔어요. 이거 무슨 분포? 맞습니다. 이항분포.
20% 뭐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세요. 15번 이상 30번 이하래요. 옳다쿤이 좋다. 100번 중에 15번 나올 거예요. 뭐가? 사진이 15번. 사진 안 나온다. 85번 더하기 100시 16. 5분의 1이 16.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분명 또 할 수 있어요 하는 애들이 있다. 또 혼자 대답하면서. 100시 30. 이거 뭐 해요? 못해. 안 할 거야. 여러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다. 그래서 이항분포인데 시행횟수를 많이 하면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르게 된다?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정규분포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여태 실컷 한 거 있죠?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1 해서 20이고요. 분사는 그 20에다가 다시 5분의 4를 곱해. MPQ 해서 16. 자, 그러면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평균 20, 분산 4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P. X가 15번 이상 30번 이하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 뭐 해주는 거야? 표준화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확률을 이용해서 쉽게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X가 15부터 30까지예요. 그럼 얘를 뭐 해준다고요? 표준화 시켜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뭐 분해? 4분의 똑같이 4분의. 여러분 이거 하는 방법 알죠? 지금 멈추고 교과서 찾아보세요. 시그마 분의 해줄게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 표준화하는 거였잖아요. 4분의 x 15에서 20을 이거 순서 바꾸지 마시고요. 얘는 30 빼기 20. 여러분 이것은 마이너스 5니까요. 4분의 마이너스 5면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5 4분의 10. 여러분 분수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얘 마이너스 1.25고요. 2.5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나요? 잘 보이나? 자, 마이너스 1.25부터 2.5까지 이 부분이 되겠죠? 얘를 구하려면 0부터 어디까지랑? 마이너스 1.25까지랑 0부터 2.5까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뒤에 228쪽의 표를 보시면 0부터 1.25의 값은 0.3944가 돼요. 그 다음에 0부터 2.5까지는 0.4938 더하면 0.8882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8882를 답으로 채택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박수. 와, 이제 드디어 발전 문제입니다. 발전 문제 4개만 풀면 돼요, 여러분.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색연필이 각각 한 자루씩 있고 이들을 임의로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상자에 한 자루씩 넣을 때 같은 색 상자에 들어가는 색연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X를 종류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같은 색 상자에 들어가는 개수가 빵개일 수 있나요? 아니오라고 했지 여러분. 맞죠. 내 질문하는 뉘앙스를 듣고 대답하면 안 돼요. 같은 상자,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가진 색연필이 자기 색깔을 가진 상자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뭐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거 하나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있죠. 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검은색이 뭐 빨강에 들어갔어. 그럼 빨강은 어디 들어가든지 초록에 들어가고 초록은 검정에 들어가겠죠. 또 검은색이 이번에는
초록색이 들어가요. 그럼 빨강은 거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초록은 빨강에 들어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검정, 빨강, 초록.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다 해볼게요. 잠깐만. 오씨. 자, 검정, 빨강, 초록을 그 상자 색깔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각각에서 색연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경우를 다 따져볼게요. 색연필이 맨 처음에 검은색 상자에 검은색 들어가고 빨강, 초록 들어가는 경우 있고 검정, 초록, 빨강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강, 검정, 초록, 빨강, 초록, 검정, 초록, 검정, 빨강, 초록, 빨강, 검정.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상자랑 색연필의 그 색깔이 같지 않은 경우가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이건 안 되고 요때랑 요때가 되겠죠. 이게 지금 하나도 겹치지가 않아요. 이런 거 겹치잖아. 빨강이 빨강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개. 0개 들어가는 경우는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 돼요. 확률이.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할 거냐면 한 개, 딱 한 개만 자기 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요 경우 되겠죠? 검정색만 검정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요거 어때요? 빨간색만 들어가는 경우. 또 있나요? 여기 초록색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한 개가 일치한다 라는 것은 2분의 1의 확률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쉽죠? 2개가 같은 상자랑 색깔이 같은 거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어요. 2개가 같으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도 같기 때문에 2개짜리의 확률은 없고 3개가 다 같을 확률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전체 6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x의 분산을 구하여라. 분산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평균 알아야 돼. 평균 알아야 제평평제 이용해서 구하니까요. 평균 곱해봐요. 2분의 1 플러스 이거 0이고 3 곱하기 6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평균은 1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제평평제라 그랬죠? 제평평제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제평평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얘는 2분의 3 그래서 2에서 1을 뺀 1이 됩니다. 평균도 1이고 분산도 1이에요. 문제에선 분산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분산은 1이다. 아시겠죠? 18번. 6개의 빨간 공과 K개의 흰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45번 반복했어요. 어라, 뭔가 횟수 45번. 그 다음에 한 번 뽑잖아요. 자, 봐봐. 전체 공은 몇 개 있냐면 지금 6 플러스 K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서 확인하는데 그게 무슨 공이 나오냐면 빨간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빨간 공이 나온다가 그 횟수가 확률변수 x라고 하면 그 확률은 뭐가 될까? 공을 전체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걔가 빨간 공이야. 그렇죠. 6 더하기 K분의 빨간 공 6이 돼요.
이게 바로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이고요. 그걸 45번 해요. 확률과 횟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45,6 플러스 k 분의 6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요상하네요. 2x가 15라고 주어졌어요. 올커니. 이항분포에서 2x 어떻게 구하죠? 45 곱하기 np 6 플러스 k분의 6 is 15다. 짜잔. 여러분 이런 거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곱하지 말고 양변에서 약분해 줄 수 있는 건 약분해 주세요. 그래서 5, 35, 5, 9, 45. 한 번 더. 그럼 뭐냐면 6 플러스 k분의 3, 6이 18이 1. 자, 그러면 18은 6 플러스 k가 돼서 k는 뭐가 되나요? 12. 즉 흰 공이 12개가 들어있군요. 다시 이항분포는 그러면 45, k에다가 12 집어넣으면 18분의 6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이항분포를 따르게 돼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걸 볼까요? 2x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kx라고 했는데 k가 지금 12잖아요. 12x. 자, 2x제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맞아요. 분산이 제평평제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2x제곱은 맞아요. 분산하고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요. 요걸 이용해서 바로 써볼까요? 자, 2x제곱은 vx 플러스 2x의 제곱이고요. 자, 이 12x는 우리가 12ex로 밖으로 빼준다라는 거 ax 플러스 b의 평균에서 배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놔야 돼요. 여기서 평균 분산 뭡니까? 평균은 np 15고요. 분산은요? 분산 그 15에다가 다시 3분의 2 q를 곱해주면 10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10 플러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15. 그냥 대입한 거예요. 여기 위에서 구한 걸. 그럼 여러분 이거 꿀팁. 자리가 남죠? 이거는 15 밖으로 빼고 15 빼기 12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막 어렵다고 징징하지 말고. 이런 꿀팁이 있답니다. 그럼 얘는 10 더하기 얘가 3이니까 3 곱하기 15 45. 그리하여 55가 된다는. 짝짝짝. 19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라요. 정규분포 하면 또 생각나야지. 그래프가. 휴르르. 가운데 뭐를 대칭으로? 10을 대칭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t부터 t 플러스 4까지가 최대가 된대요. 따져봅시다. t가 어디 있으면 좋을까? t부터 t 플러스 4 여기? 여기?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아무튼 제일 높은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면 확률, 즉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중앙에 t부터 t 플러스 4가 있어야 돼요. t부터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게 넓이가 제일 넓단 말이에요. 결국 간단한 문제예요. t와 t 플러스 4의 무엇이 평균이 두 개를 더해서 이 사이에 누가 있다? 10이 있다. 2t 플러스 4가 2 곱하면 20. 2t는 16 따라서 t는 8이 됩니다. 야호! 아, 수업 때는 막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혼자 활발하게 하기가 그렇네요. 굉장히 지금 차분해서 너무 여러분 졸리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너네들이 자는데 이 말 들리니?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벌써 1시간 17초를 달리고 자,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객실이 332개인 어느 호텔에서 객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실제로 호텔에 오지 않을 확률이 20%. 이거 많이 봤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예제 문제였어요. 이 호텔에서 어느 날 400개의 객실을 예약받았을 때 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5줄이나 되는 문제를 보기가 힘들죠. 우리 확률과 통계는 맨날 한두 줄이면 끝나는데. 근데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런 거를 문제화시켜서 문제식으로 바꿔서 걔를 풀어서 답을 내는 거. 그게 진짜 이제 실생활 문제고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항상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가 뭔지 그걸 뭘로 잡을 건지가 중요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예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400명 중에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 자, 400개의 객실 예약받았으니까 예약한 사람도 400명이에요. 그 400명 중에서 실제로 취소하지 않고 투숙하는 사람을 x라고 잡을게요. x가 400명 중 실제로 투숙하는 손님의 수겠죠? 손님의 수라고 하자. 그럼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를까? 여러분, 정규 분포 아니면은 이항 분포인데 여기 보면 400개잖아요? 우리가 이제 객실은 400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지 않을 확률이 20%예요. 근데 우리가 x를 뭐로 잡았어요? 만약에 x를 호텔에 오지 않아 취소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러면 내가 이항 분포를 b 400, 100분의 20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취소 안 하고 실제로 투숙할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는 400, 80%가 되는 거예요. 80% 여러분 여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확률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80,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근데 이항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 표가 나왔을까요? 맞아요. 이항 분포로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근사적으로 지금 400번이면은 많이 했잖아요. 시행의 수가 많이 되면 이항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n, p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이 뭐게요? 400 곱하기 5분의 4 해서 320 vx는 그 320에다가 다시 5분의 1을 해서 64. 그럼 이제 8의 제곱으로 써도 될까요? 네, 바로 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문제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래. 자, 객실이 부족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실제 객실이 332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숙하는 고객이 그럼 332보다 많아야 돼? 아니면 3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실제 투숙하는 사람이. 맞아요. 객실하고 같거나 객실보다 작아야 객실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는 헷갈리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해보면 돼요. x가 투숙하는 사람이 33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준화 시켜야겠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게요. 시그마 8분의 여기 정규 분포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얘가 8분의 12 1.5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거는 능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셔요. 1.5 여기 있어요.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0.5 더하기
0부터 1.5의 값을 228쪽에서 찾으면 0.4332가 돼요. 그래서 더해버리면 0.9332. 예. 그래서 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 93.32%다. 여러분 문제에서 만약에 퍼센트를 구하라 그랬으면 93.32% 하시면 되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0.9332를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통계 중에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았어요.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생했어.